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주차부터 20주차까지 제가 겪었던 증상부터 각종 검사 등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주차까지 오신 임산부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10주차가 되면은 배로 초음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주차에서 16주차 그 정도부터가 안정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는 유산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 입덧도 많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초음파로 15주에서 16주 사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0주차에서 20주차 사이에 받게 되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주차 이전에도 소변검사나 혈액검사 같은 거는 받게 되잖아요. 근데 10주차 이후부터는 대망의 기형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 흔히 목투명대 검사라고도 하죠. 이 검사는 12주차에 받게 되는데 이때 목 뒤에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3mm 이하가 되면은 정상 범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데 3mm 이상이 되면은 추가 검사를 권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검사, 니프티 검사와 통합 검사. 보통은 산모분들이 니프티 검사를 하시는 쪽과 니프티 검사를 안 하시고 통합 검사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프티 검사. 니프티 검사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염색체 이상 검사로 혈액 검사입니다.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확진 검사는 아니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아서 거의 99%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긴 하는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보통 한 6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많은 산모분들께서 하시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는 비싸서 안 했어요. 두 번째, 통합검사. 통합검사는 PPAP 검사와 쿼드 검사, 그리고 앞에서 했던 목투명대 검사를 합쳐서 모두 보는 거를 통합검사라고 합니다. 보통 12주차에 목투명대 검사와 함께 PPAP 검사를 하고 그 이후 16주차에 쿼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PPAP 검사 결과와 쿼드 검사 결과를 모두 합쳐서 보아서 그거를 통합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 또한 염색체 이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PPAP도 선택이어서 그냥 목투명대 검사와 쿼드 검사 이렇게 두 개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육모막 검사와 양수 검사. 이 두 검사는 정확도가 정말 매우 높은 검사예요. 그래서 니프티 검사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은 확진 검사이고 육모막 검사는 9주부터 그리고 양수 검사는 16주 이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들은 비용이 매우 높기도 하고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유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검사입니다. 저는 이런 검사들은 모두 생략하고 목투명대 검사와 쿼드 검사 이렇게 두 가지만 진행을 했었고 다행히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10주차에서 20주차까지 제가 겪었던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덧입니다. 저는 정말 입덧이 길게 갔어요. 보통 12주에서 15주차 사이에는 끝난다고 하는데 저는 거의 18주까지 입덧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덧약을 15주 정도부터 끊으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오히려 속이 너무 안 좋고 계속 토를 해서 얼굴에 실핏줄도 터지고 아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5주부터 18주까지 엄청 많이 고생을 하다가 19주부터는 아주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덧약도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입덧이 끝나면은 정말 천국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입덧 중이신 분들 조금만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 10주가 되면서부터 몸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는데요. 일단 가슴이 좀 커지기도 하고 가운데 포인트 부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색도 진해집니다. 그리고 임신손도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12주 정도부터 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더니 16주, 17주 정도에 배가 꽤나 티가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코트로 가려도 임신한 티가 제법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덧이 끝나면서 살이 찝니다. 이건 저만의 증상이에요.
세 번째, 환도선다. 환도선다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시죠? 보통 20주차 이후에 온다고 하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16주부터 왔습니다. 이게 증상이 허리부터 꼬리뼈 정도 사이가 매우 아파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뻐근하더니 갑자기 꼬리뼈 부위가 아프고 다리도 아프기 시작하면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왜 허리가 다치신 분들은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는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베개를 다리 사이에 껴서 자거나 마사지 볼도 꾸준히 해줬더니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근데 아플 때는 스트레칭만 살짝 해도 정말 아팠어요. 네 번째, 태동. 빠른 분들은 17주부터 태동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고 보통은 20주부터 태동을 느낀다고 해요. 저는 한 18주 정도부터 태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배에서 뭔가 꾸물꾸물 거리는 것 같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랑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물고기가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0주차가 되니까 이제 발로 차는 느낌도 들기 시작했어요. 태동이 생기면은 너무 좋은 게 아이가 잘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태동이 일정 시간 이상 없으면은 그게 또 위험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거는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랫배 통증. 제가 초기 영상에 배가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은 아예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아랫배가 갑자기 아팠어요. 이게 19주차쯤이었고 그때가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껴본 적이 없던 통증이어가지고 빠르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확인을 해주셨는데 질초음파까지 확인을 해주셨어요. 보통은 자궁 경부 길이가 4cm 이상이어야지 정상 범위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3cm 정도였어요. 2cm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하다고 해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고 다행히 그 이후에는 별 증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배로 초음파를 확인하기도 했었는데 아기가 그래도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서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20주 정도 되는 시기에 자궁이 커지면서 장기가 눌리고 그러면서 배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증상, 변비. 저는 15주 정도쯤부터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철분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철분제를 먹으면은 변비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난생 겪어본 적 없는 변비를 겪으면서 아, 이 변비가 정말 쉽지 않은 증상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시기쯤에는 자궁이 커지면서 각종 장기가 눌리잖아요. 특히 장이 눌리면서 변비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나눠줬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다가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너무 셌는지 토하고 난리가 나서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약한 임산부용 락토핏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좀 고생을 했었는데 20주 차인 지금은 매우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증상들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안정기가 오고 나면은 초기에 비해서는 정말 행복해집니다. 일단 유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고 입덧도 사라지면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서 매우 행복한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서 가벼운 운동 정도는 할 수 있게 돼요. 왜 중기 때 태교 여행을 많이들 가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이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와 같이 중기이신 분들 저와 함께 이 시기를 같이 즐겨보자고요. 모두 함께 잘 될걸!